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주대학교 이광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인헤리티드 프라이머리 아리드미아 신드롬에서 우리가 제네틱 테스트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임상적으로 실제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허심탄회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인헤리티드 프라이머리 죄송합니다. 프라이머리 아리드미아 신드롬은 아시는 것처럼 카디악 셀 세포 벽 내에 존재하는 아이온 채널들의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질 내에 존재하는 사코플라스마틱 레티큘럼 내에 라이오나이딘 리셉터 2에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 부정맥이 발생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프로테인들을 인코딩하는 진들의 뮤테이션을 밝혀내는 게 제네틱 테스트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라이머리 아리드미아 신드롬, 카디악 아이온 채널로패시 환자분들의 그런 질병의 유병률은 발표되는 자료에 따라 좀 다르지만 롱큐티 신드롬 같은 경우는 2,000이나 5,000명 중에 1명, 브루가다는 6,000명 중에 1명, CPVT는 7,000에서 10,000명 중에 1명으로 현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를 가지고 케이스가 등록된 환자들을 카운팅했기 때문에 약간의 언더에스티메이션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만일에 이런 환자들이 일시적으로 신코피를 발생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이런 에필랩시와 같은 질환으로 미스다이그노시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프레벌런스의 카운트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빠르게 셀프 터미네이션 하는 말리그넌트 아리드미아인 경우에 신코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의식 소실이 시저-like 액티비티 컨벌전과 함께 나타나는 컴펄시브 신코피의 경우에 임상 양상이 에필랩시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미스다이그노시스 되는 경우가 13에서 42%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50명의 카디악 채널로패시가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을 때는 이 중에 8명가량이 예전에 에필랩시를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까지 받았던 기왕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그 8명을 제네틱 테스트를 했을 때 2명을 제외하고 약 6명에서 이러한 제네틱 뮤테이션들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가장 흔하게는 롱큐티 신드롬의 환자에서 질환이 가장 흔하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상적인 그런 예후가 중요했던 이유가 에필랩시로 잘못 진단받았던 이런 검게 표시한 이 부분에서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로 발현하는 비율이 이전에 에필랩시로 진단받지 않은, 그리고 초기에 치료가 잘 됐던 환자들에 비해서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로 발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진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서든 카디악 테스트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예전 미국 레지스트리 데이터에서는 이런 HCM이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포스트모템 스터디들을 한 3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실제로 HCM이 차지하는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어봤을 때 모포로지컬하게 노멀 하트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서든 언익스플레인드 데스로 정의된 이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든 언익스플레인드 데스의 원인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 한 연구에서는 서든 카디악 데스로 사망한 환자들 가족들을 57명을 대상으로 제네틱 테스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카디악 MRI, EKG 등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한 결과 보시면은 약 46% 정도에서 인헤리티드 아리드미아 디지즈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폴로지컬하게 노말인 환자에서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 또는 사망을 한 경우에 이런 프라이머리 아리드미아가 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 테스트가 사실
우리가 결과를 냈을 때 포지티브가 나오고 또는 네거티브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1990년도에 HCM과 직접적으로 연관관계를 보이는 그 지인이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베타 마이오신 헤비체인을 형성하는 인코딩하는 진에서 이런 뮤테이션이 발생했을 때 아미노 액시드가 바뀌면서 HCM이 주로 발생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많은 연구들이 그 해당 질환에 어떤 진이 영향을 미치고 뮤테이션이 관여를 하는지를 알아본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게 2011년도에 그 엑스퍼트 컨센서스에 실렸던 테이블인데 50개 이상의 채널로패시나 카디오미패시에 관련된 진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와 동시에 뮤테이션 타입에 따라서 수백 개의 다양한 진들이 발견되는 진 뮤테이션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환자들의 5% 이상에서만 관찰되는 진들의 변화 뮤테이션을 나열한 테이블입니다. 얼핏 보시기에도 상당한 많은 진들이 확인이 되어서 이러한 너무 많다라는 게 진 테스트의 좀 제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에 그러한 특정 진이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진이 브로가다신 예를 들어서 SCN5A와 같은 진 뮤테이션이 여기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 브루가다 신드롬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롱큐티 신드롬에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되고 또는 쇼큐티 신드롬에서도 이러한 다른 진이 같이 교차하면서 관찰이 되기 때문에 딱 특정 유전자가 양성이다라고 해서 그 유전자를 기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이 포지티브가 나온다고 해서 페노타입의 다양성이 페네트레이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형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 테스트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 테스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 2011년도에 마지막으로 나온 엑스퍼트 컨센서스에서는 두 가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프라이머리 아리드미아 신드롬을 진단을 받은 환자와 그 가족들은 모두 다 진 테스팅을 하는 것을 제네틱 카운슬링을 하는 것을 레코멘드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제네틱 테스트만으로 이 환자를 진단하거나 하지 말아라 트리트먼트 디시전을 내리지 말아라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네틱 테스트 결과지를 받아보면은 VUS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플레임은 Variant of Uncertain Significance인데요. 이게 우리가 진을 뮤테이션이 나오면 그 해당 진이 실제 그 해당 질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쪽은 거의 90% 이상의 패소제닉하다고 했을 때 VUS는 중간 정도 임상적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VUS가 우리가 진 테스팅을 했을 때 어디까지 포함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제네틱 일드가 달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패소제닉 베리언트만 포함시켰을 때는 롱큐티 신드롬 같은 경우는 진단율이 한 40에서 50% 정도 되지만 이러한 앞에서 보여줬던 VUS에 해당하는 진들을 포함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루가다 신드롬 같은 경우는 40% 정도였지만 이러한 진들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제네틱 일드가 60% 이상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강력히 의심되는 표현형이 브루가다 신드롬이고 양성이 VUS 진이 이 정도에서 파이티가 나왔다. 그러면 임상의가 판단해서 잘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건 이제 패널인데요. 우리가 이제 유전자 검사를 돌릴 때 예를 들어서 모든 진에 대해서는 뮤테이션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패널을 이용을 하는데 패널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제네틱 일드는 올라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VUS 진들을 많이 넣으면은 이런 것들이 다 양성이 걸리게 되는데 이것처럼 각 패널에도 제네틱 테스트 양성률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어떠한 해당 진이 패소제닉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상 헬시한 환자에서도 양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그 양성률과 실제 그 환자에서 나오는 제네틱 그 테스트의 일들을 비율을 나타낸 게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롱큐티 신드롬이나 CPVT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를 보이는 반면에 ARVC
경우에는 4대 1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ARVC에서 제네틱 테스트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진행한 연구이고 어떻게든지 간에 제네틱 테스트를 ARVC 때 사용해보고자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컨트롤군과 ARVC 군을 나누어 가지고 서브그룹화 했습니다. 해서 컨트롤에서 파지티브 나온 그 진을 나열하고 ARVC에서 진 파지티브가 나온 걸 나열해 보았더니 보시는 것처럼 PKP2 진이 우세하게 실제 ARVC 환자에서 진 뮤테이션이 확인이 되었고 레디칼한 뮤테이션이 더 뚜렷했으며 그리고 코케시안인 경우에 이러한 진 테스트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뮤테이션의 타입에 따라서 패소제닉한 경우를 나누고 그게 언디터민드 하게 되면은 앞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팩터들을 가지고 라이클리한지 레스 라이클리한지를 판단해서 진 테스트 결과를 임상적인 그 임팩트에다가 활용할 수가 있는 연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연구에서는 ARVC 때 그럼 아예 그 진 테스트 결과를 빼자. 우리가 태스크포스 크라이테리아를 이용해서 ARVC를 스코어를 매겨서 이제 진단을 내리는데 그 중에 패밀리 히스토리의 메이저 크라이테리아에 이러한 뮤테이션 제네틱 테스트 결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그걸 빼버리고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프로밴드와 릴러티브들을 다 합쳐가지고 약 한 400명 정도의 그 대상군으로 검사를 했더니 제네틱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가 한 10% 정도. 즉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만일에 제네틱 테스트를 하지 않았으면은 10% 환자들만이 약간 딜레이드하게 다이그노시스가 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뮤테이션의 캐리어와 넌 캐리어를 비교를 했는데 이런 뮤테이션이 있든 없든 그 약 10년간 팔로우한 서바이벌 데이터에서는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네틱 테스트가 ARVC 환자에서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와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보이지 못했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언제 써야 되냐? 제네틱 테스트의 인디케이션은 그런 이렇게 좀 요약을 하고도 있습니다. 롱큐티 신드롬과 CPVT, 브루가다 신드롬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고 그리고 진단받은 경우에는 그 가족들을 스크리닝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톱시에서 포스트모템으로 검사를 넣어보거나 아니면 운동선수들에서 스크리닝 목적 또는 전체 건강검진처럼 이렇게 스크리닝 목적으로는 리코멘데이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제네틱 테스트의 제한 그 리미테이션들이 원인이 되겠고 또 하나의 리미테이션으로는 그런 타겟 진이 어떤 타겟 진이 포함되냐에 따라서 일드가 베리어블 하게 됩니다. 여기 앞에 나타난 숫자는 타겟 메이저 진만 포함된 숫자이고 가로 안에 포함된 건 조금 더 익스텐션 시켜서 진들을 더 포함시켜서 나타낸 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테스트가 나온다 할더라도 이 네거티브가 반드시 그 해당 질환을 룰아웃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각 질환마다 제네틱 테스트 결과가 미치는 영향도가 좀 다릅니다. 롱큐티 신드롬과 CPVT는 진단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그 효과를 임팩트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나머지 그 프라이머리 어리드미아 신드롬 질환들에 대해서는 이 두 질환에 비해서는 좀 약한 임팩트를 가져오고 롱큐티 신드롬의 경우에는 타입에 따라서 진이 다르다 보니까 예후나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프로노스틱 임팩트와 세라피틱 임팩트에 영향을 주지만 다른 질환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해당 특정 질환 진의 뮤테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예후나 치료의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하게 스크리닝 목적으로는 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상적인 피노타입을 의심해서 진 테스트를 하게끔 레코멘드 하고 있고 단순히 무슨 심플 블러드 테스트처럼 검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자나 가족들이 오게 되면은 전반적인 카디올로직 이밸루에이션의 한 컴포넌트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단도 중요하지만 이런 검사를 하기 전에 비싼 검사를 하기 전에 이런 검사가 언서트니티를 갖고 있다. 이게 100%
기다 아니다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환자로부터 패밀리 히스토리를 얻어서 더 추가적인 검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롱큐티 신드롬 환자에서도 제네틱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다이그노스틱 크라이테리아를 이용해서 3.5포인트 이상의 하이 프로버빌리티 롱큐티 신드롬 환자, 의심되는 환자에서 진 테스트를 했을 때 약 20% 정도는 unquestionable 롱큐티 신드롬으로 네거티브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루가다 신드롬에서는 타입 1만 유스풀하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세들백 타입의 2와 3 타입 같은 경우는 제네틱 테스트를 반드시 레코멘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 잘 설명되지 않는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에서 진 테스트를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임팩트를 가질까라는 궁금증이 사실 생기는데요. 안 그래도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228명의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 서바이버들을 대상으로 홀지놈 시퀀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포함됐던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코로나리가 의심되지 않고 카디오마이패시가 의심되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 이런 환자들 중에 10% 정도만 제네틱 베리언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네틱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보았을 때, 이러한 제네틱 테스트가 없이 우리가 보통 하는 검사들만으로는 약 9.2%에서 이러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었고, 홀지놈 시퀀싱을 하다 보니까 약 16.7%까지 진단율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팔로업 기간 동안에 피리오딕 스크리닝을 통해서도 더 점차 늘어나는 것을, 진단율을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진들을 184개의 진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클리니컬 지놈 리소스 CDWG라고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있었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질환명을 치니까 그 관련되는 정도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었고, 해당 각 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골라서 아마 패널을 구성해서 연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밀리 스크리닝입니다. 롱큐티 신드롬 환자나 CPVT 환자의 가족들은 반드시 어리면 어릴수록 더 빨리 제네틱 테스트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여기에 맞게 치료가 또는 예방적인 그 컨설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입에 따라서 프로그노시스가 다 달라지고, CPVT 같은 경우는 패소젠에 따라서 60%까지 진단율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 제네틱 테스트는 그래도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고, 임상적으로 도저히 모를 경우에 한번 도움을 받아보고자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는 환자, 그리고 가족들의 경우에 패밀리 스크리닝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 뒷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스널라이즈 트리트먼트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